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19화. 김순옥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후 설인과 조주리는 새로운 은신처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할머니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며 깊게 잠들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주리가 물었다. 할머니 증언을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지만 20년 전 사건이고 강성그룹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그래도 시도해야 해요. 설인의 의지는 확고했다. 하지만 조주리의 우려도 일리가 있었다. 강성그룹의 권력으로는 경찰도 쉽게 매수할 수 있었다. 새벽 5시쯤 설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설인 씨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누구세요? 강성그룹 보안팀장 이충식입니다. 설인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벌써 추적당한 것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계시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순옥 할머니 말입니다. 설인은 조주리를 쳐다봤다. 조주리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저희가 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CCTV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할머니를 돌려보내세요. 이충식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자유로운 의지로 나오신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라고요? 치매 환자가? 할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의료 기록에는 중증 치매로 되어 있는데요. 설이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었다. 거짓 기록이잖아요. 거짓이라니 무슨 말씀인지. 할머니를 20년 동안 감금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충식이 잠시 침묵했다. 설인 씨, 현명하게 행동하세요. 현명하다는 게 뭐예요? 할머니를 돌려보내고 이 일을 잇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럼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로 위협하는 거예요? 지우 말입니다. 그 순간 설인의 세상이 멈춰버렸다. 지우가 어떻게 됐어요? 아직은 아무 일 없습니다. 하지만 감히 내 아들에게 손 떼면 당신들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설인의 목소리가 도끼로 가득 찼다.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이충식이 웃었다. 재미있네요. 그럼 한번 해보시죠. 지후 위치를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설인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지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지우 중에 선택하세요. 뭐라고요? 할머니를 돌려보내면 지우는 안전할 겁니다. 둘 다 지킬 거예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반드시. 설이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됐어요? 조주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우를 찾아냈어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낸 게 확실해요. 설이는 즉시 서진우에게 연락했다. 서진우 씨, 지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요? 강성그룹이 지우 위치를 안다고 해요. 서진우의 목소리가 긴장됐다. 그럼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어디로요? 더 안전한 곳으로. 어디가 안전해요? 그들이 다 찾아내는데. 일단 현재 위치를 바꿔야 해요. 설이는 불안했다. 지우가 정말로 안전할까? 지우 바꿔주세요.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야, 괜찮아? 네.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무서운 일 없었어? 없어요. 삼촌이 잘 돌봐줘요. 지우의 천진한 목소리에 설이는 안도했다. 아직은 안전한 것 같았다. 지우야, 조금 더 조심해야 해. 알겠지? 네. 엄마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노트북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뭐 보세요? 강성그룹 내부 통신이요. 뭐가 나와요? 설인 씨와 김순옥 할머니를 찾으라는 지시가 내려갔어요. 화면에는 수색 명령서가 보였다. 설인과 할머니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발견 즉시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현상금도 걸렸어요. 얼마나요? 1억. 설인은 충격을 받았다. 1억이라는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김순옥 할머니가 잠에서 깼다. 여기가 어디지? 안전한 곳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20년 만에 제대로 잤네.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기분이 좋아.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하늘을 20년 동안 제대로 못 봤구나. 서리는 할머니가 불쌍했다. 20년간 감금당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 이제 자유로우세요. 정말? 그 여자들이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을까? 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할머니는 서린의 손을 잡았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조주리가 끼어들었다. 할머니, 증언을 공식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20년 동안 기다렸어. 그럼 경찰서에 가야 해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 하지만 서리는 걱정이 됐다. 경찰서에 가는 순간 강성그룹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도 있어요. 조주리의 제안에 서리는 눈이 번뜩였다. 언론이요? 네. 언론에 먼저 공개하면 강성그룹도 함부로 덤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서리는 그 방법이 좋다고 생각했다. 그분한테 연락해 보세요. 조주리는 즉시 기자에게 연락했다. 박 기자님, 저 조주리예요.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박 기자는 강성그룹의 비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탐사 기자였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대요. 어디서요? 안전한 곳으로 정하겠대요. 저녁 8시 시내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박 기자를 만났다. 4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한설인이에요. 조주리 씨한테 들었어요. 강성그룹 관련 제보라고. 설인은 김순옥 할머니를 소개했다. 이분이 20년 전 윤미령의 살인을 목격하신 분이에요. 박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요? 할머니가 직접 증언했다. 20년 전 박미선이 남편을 죽이는 현장을 목격한 생생한 이야기였다. 충격적이네요. 박 기자는 녹음을 하며 자세한 내용을 기록했다. 이걸 기사로 쓸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각오하고 있어요. 박 기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 조간에 실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오늘 밤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왜요? 강성그룹이 기사 발행을 막으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테니까요. 서리는 긴장했다. 과연 무사히 내일을 맞을 수 있을까? 어디서 하룻밤 지내시겠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조심하세요. 정말로. 박 기자와 헤어진 후 서린 일행은 또 다른 숙소를 찾아야 했다. 이제 곳곳에 강성그룹의 눈과 귀가 있을 것이었다. 어디로 갈까요? 조주리가 물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알겠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서리는 뒤를 확인했다. 또 따라오는 차가 있는 것 같았다. 뒤에 차 있어요. 어디요? 조주리가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색 승용차요. 맞네요.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서리는 생각했다. 이대로 도망다니기만 할 수는 없었다. 정면으로 맞서야 해요. 뭐라고요? 더 이상 숨어 다닐 수 없어요. 조주리는 당황했다. 너무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서리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 할머니, 무서우세요? 무섭긴. 20년 동안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이제 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서리는 용기를 얻었다. 뒤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였다. 이제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빼앗긴 것은 사랑만이 아니다. 20화.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가속하더니 서린 일행의 차와 나란히 달렸다. 조주리가 핸들을 꽉 잡고 속도를 높였지만 상대방도 포기하지 않았다. 저들이 뭘 하려는 거죠? 김순옥 할머니가 불안해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서린은 안심시키며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상대방이 어떤 수를 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검은 차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한 남자가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권총이었다. 총이야. 조주리가 소리쳤다. 순간 뒷바퀴를 겨냥한 총성이 울렸다. 다행히 빗나갔지만 서린 일행은 공포에 휩싸였다. 정말 죽일 생각인가 봐요. 고속도로로 나가야 해요. 조주리는 급하게 방향을 바꿔 고속도로 진입로로 향했다. 하지만 검은 차도 끈질기게 따라왔다. 119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해봐야 소용없어요. 강성그룹 영향력이 경찰까지 미치거든요. 서린은 절망적이었다.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일까?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다른 차들이 많아졌다. 상대방도 함부로 총을 쏠 수는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검은 차는 더욱 무리한 추격을 시작했다. 다른 차들 사이를 위험하게 끼어들며 서린 일행을 바짝 추격했다. 저 미친놈들. 조주리가 욕설을 내뱉었다. 그때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충식에게서였다. 받아볼게요.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이 아니라 정당한 행동이에요. 정당하다고요? 치매 환자를 납치해놓고? 납치가 아니라 구출이에요. 서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다. 어쨌든 할머니를 돌려보내세요. 안 돼요. 그럼 강제로라도 데려가겠습니다. 해보세요. 서린은 전화를 끊고 조주리에게 말했다. 더 빨리 가세요. 이미 최고 속도예요. 그때 뒤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흰색 SUV였다. 서린 일행은 이제 앞뒤로 포위된 상황이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서비스 에어리어로 가요. 사람이 많은 곳으로. 조주리는 다음 서비스 에어리어로 급하게 방향을 틀었다. 검은 차와 흰 차가 계속 따라왔다. 서비스 에어리어에 도착하자 서린 일행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상대방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할머니, 빨리 오세요. 김순옥 할머니는 다리가 약해서 빨리 걷기 어려웠다. 서린이 할머니를 부축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에는 식당과 상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거나 쇼핑을 하고 있었다. 서린 일행은 구석진 카페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여기서 기다려봐요. 저들도 사람들 앞에서는 함부로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서린의 예상은 틀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서린 일행을 찾고 있었다. 저기 와요. 조주리가 속삭였다.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해요. 서린은 할머니를 부축하고 일어났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장 남자들이 그들을 발견했다. 한서린 씨? 한 남자가 다가왔다. 누구세요? 강성그룹 보안팀입니다. 함께 가주시죠. 싫어요. 거부하시면 곤란합니다. 남자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강압적이었다.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남자가 손짓하자 다른 남자들이 둘러쌌다. 일반인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피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심스럽게 모셔야겠네요.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린이 소리쳤지만 주위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일에만 신경 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카페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불이야. 누군가가 소리쳤다. 카페 주방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당황하며 출구로 몰려들었다. 혼란 속에서 서린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지금이야. 서린과 조주리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 밖으로 나갔다. 보안팀 남자들은 갑작스러운 혼란에 당황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서리는 조주리에게 물었다. 불은 우연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누군가 도와준 것 같아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서리는 주위를 둘러봤다. 과연 누가 도와준 것일까?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다시 차에 타고 서비스 에어리어를 벗어났다. 다행히 이번에는 따라오는 차가 보이지 않았다. 어디로 갈까요? 박 기자님께 연락해봐요. 상황이 위급하다고. 조주리는 박철민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기자님, 위급한 상황이에요. 강성그룹이 저희를 추격하고 있어요. 어디 계세요? 경부고속도로 서비스 에어리어 근처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박 기자가 알려준 주소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이었다. 하지만 가는 길이 너무 멀었다. 일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조심해서 오세요. 운전하는 동안 김순옥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20년 동안 못 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괜찮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 혹시 박미선, 윤미령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있지. 그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야. 어떻게요? 남편 죽이기 전에도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어떤 일들이요? 이웃집 고양이들이 자꾸 죽었어. 독을 먹인 것 같았지. 서리는 소름이 돋았다. 윤미령이 어릴 때부터 잔혹한 성향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 강만호하고 자주 만났어. 20년 전에도 알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도 돈이 많은 사람 같았어. 어떤 관계였을까요? 연인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할머니의 증언으로 윤미령과 강만호가 오랫동안 함께 범죄를 저질러 왔다는 것이 더욱 확실해졌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작은 모텔이었지만 한적한 곳에 있어서 안전해 보였다. 박철민 기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생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무사해요. 추격이 심했다고 들었는데 총까지 쐈어요. 박 기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이네요. 기사는 언제 나와요? 내일 아침 조간에 일면 톱으로 나갈 예정이에요. 정말요? 네. 할머니 증언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편집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서리는 희망을 느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 밤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왜요? 강성그룹이 기사 발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테니까요. 어떤 수단이요? 신문사 압박, 광고 중단 협박, 심지어는 물리적 방해까지. 박 기자의 말에 서리는 불안해졌다. 그럼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책임지고 내보낼게요. 박 기자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보였다.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으니까요. 박 기자가 떠난 후 서린 일행은 모텔방에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긴장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다. 새벽 2시쯤 서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도연에게서였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다. 서린아. 도연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윤미령이. 윤미령이 날 죽이려고 해. 뭐라고요? 나를 의심하고 있어. 내게 정보를 줬다고. 서리는 놀랐다. 도연도 위험에 처한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도망갈 거야. 멀리. 어디로요? 모르겠어. 일단 멀리.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서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뭐요? 지우만은 지켜줘. 지우는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살아남으면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뭐? 윤미령의 범죄에 대해서요. 도연은 한동안 침묵했다.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어. 그럼 살아남으세요. 반드시. 설이나. 뭐요? 사랑했어. 정말로. 설이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이 남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조주리가 물었다. 도연 씨 상황이 어때요? 윤미령이 도연을 의심하고 있대요. 죽이려고 한다고. 그럼 도연 씨도 우리 편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설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었다. 마이너스 작가의 말 마이너스. 부족한 작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